처음엔 국가보안법, 방공법 이런 간첩을 적용해서 했고요.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이죠. 69개항 중에서 69개항이지만 69, 5항 해놓고 가나다다 이렇게 막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개항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3개항이 무죄가 나왔었어요. 원사건. 74년도, 75년도 사건 원사건이 나왔는데 3개항이 무죄가 나왔지만 그대로 그냥 사형이 다 확정이 돼서 집행된 분들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역이 이제 진디온 박기래입니다. 진디온과 박기래가 대학 동창이고, 진디온은 이제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제일교포가 됐고, 민단 아시죠? 민단 동경지부 부단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이 강대국이었고, 또 엠네스티 아시잖아요, 국제사면을 거기서 함께 연계해서 진디온 박기래를 석방하라 구명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또 민가협이라든가 뭐 김수환총이라든가 국내 요직으로 하니까 외교 문제가 되니까 박정희가 두 주역은 못 죽이고 오히려 따라다녔던, 강일선 선생은 10년 연하거든요, 박정희 선생이. 따라다니기만 한 분들이 오히려 집행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집행 과정은 각자의 이제 자백이 고문폭행에 의해서 모두가 고문폭행을 했거든요. 허위 자백을 받는 거예요, 받아쓰기. 그러니까 너는 살려줄 테니까 우리는 진디온 박기리만 잡으면 된다.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우리가 쓰라는 대로 써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라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동지 간의 원수가 되는 그런 진술 내용이죠. 그러나 그건 허위 자백이니까,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임의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원수로 삼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술을 쓰고, 그들은 그렇게 허위 자백을 받아서 진디온 박기래를 이제 사형 선고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증거 인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허위 자백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형 집행해버린 거예요. 강을성, 김태열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년형 받고 출소 2개월 전이었던 박석주 선생은 모범수였는데 그 안에 있던 무기수가 둔기로 쳐가지고 의무사당해서 국가 배상을 해가지고 또 3,600을 받았지만 그 또한 나는 국가 소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가면 또 학생 총회상 출신이니까 전북 때 또 구명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소리 없이 암살을 일한다는 게 많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는 이 만행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피고는 전체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리딩 재심 사건이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재심을 해서 개시가 돼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공소 사실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강 선생 같은 경우 95%가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 나올 수밖에 없지만 3,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공동피고 김태열 선생은 좀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다 무죄가 나와서 이게 보상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보상금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위로, 재판장이 사과 위로를 했지만 어떤 이제 제도적으로 뭐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기릴 수 있는 대를 이어서 뭐 트라우마가 3대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형제들도 지금 아직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요. 저는 이제 74년도에 구속됐을 때가 중학교 1학년 14살, 만으로 13살이고요.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게 75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재심까지 다 했는데도 사형이 확정됐어요. 지구가 거꾸로 뒤집히는 충격. 그렇게 저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구속이 됐기 전까지는 저도 뭐 영지학교 사립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또 웅변대 전국대 입상해서 KBS TV에 출연하고 심사위원이 되고 그 문무를 갖춘 유명한 소년이었는데 구속이 되니까 갑자기 간첩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빨갱이 아들이 되어서 그게 다 퍼지는 거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학교라든가 선생들이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든가 또 학부모까지도 중앙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타켓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학교부터 저는 거의 뭐 살인구타를 당한 적이 많아요.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또 영동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자체가 그 호박밭 가졌던 분이 졸부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 학교를 정부 박정희 정권을 끼고 대학교 지으려다가 고등학교를 사립고등학교를 지은 거기 때문에 교장이 특전사 별셋, 그 다음에 우리 담임자들 중대장 이런 교원 선생님들 다 특전사 중대장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뭐예요? 빨갱이 새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구 당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74년도에 구속됐을 때
예, 그때부터 벌써 담임을 절 대하는 게 천사였다가 악마로 바뀌니까 지구가 거꾸로 뒤집힌다는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75년도에 사형 선고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심, 3심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서대문 이제 지금 서대문 형무소로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서대문 구치소였는데, 비니아스 대합실에서 두세 시간씩 한 겨울에 발이 얼어가지고 동동 굴리면서 기다렸던 기억들이 나고요. 그렇게, 예, 면회하기 위해서. 면회를 이렇게 두세 시간씩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 가나다, 일반 범인 1, 2, 3, 4, 20 이렇게 나가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76년도인가 77년도에는 김대중 선생님도 이렇게 구속이 돼가지고 이호 여사랑 그 김원걸, 삼남 같이 오니까 가나다니까 자꾸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월남 치마 입고 이호 여사가 우리 어머니도 한 띠동갑인 것 같은데, 같은. 그래서 오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체인지 면회하자. 간사한테 얘기해놨다.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만 기다려라. 곧 민주화 올 거다. 아주 호남형이시고 이렇게 한복, 하얀 한복 입으셨고. 그러니까 이호 여사님도 밖에 그걸 인연으로 그 이후부터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 이렇게 가셨는데, 박현 선생님이 김대중 선생님 빨리 이제 저기 석방됐지만 계속 우리가 면회를 가면 남들이 영치금을 넣은 걸 우리한테 영수증을 줘요. 이렇게 김대중 영치금 2만 원, 김대중 2만 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수십 장 이 조그만 박스에다 모았을 정도예요. 그게 이제 이호 여사가 그걸 계기로 그렇게 하셨던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교도소에서 이제 면회할 때니까 9년 8년 만에 이게 감형됐거든요.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장이라고 그래요. 사형수는 미결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수 미결수인 상태에서는 감형을 시키거나 처형을 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감형도 안 시키나 해서 8년, 9년, 그러니까 사형수로 놔뒀다가 9년 됐을 때 구속돼서 9년 됐을 때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그 다음에 20년으로 감형해서 17년 만에 3년제 가석방된 17년 만에 가석방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9년 동안 항상 면회 갈 때마다 초상집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맨날 어머님 누나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항상 그날이 초상집, 마지막일 수 있다. 그 아버님이 또 면회 나와서 말씀하시기엔 또 장렬하니까 더 눈물 나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고요. 저희가 뭐 인터뷰도 했고 진실화에다가 조사 의뢰해가지고 또 다 우리 형제들이 가서 또 진술하고 했지만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간첩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찌했던 간에 이재명처럼 중고등학교를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초장농에, 그러니까 못 다니니까, 근데 막내였어요. 6남매죠. 똑똑하니까 공부에 대한 의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망 때문에 일본에 누가 있어서 그 14살 때 통통맨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주경야독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그리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대 거쳤다가 제적되고 중앙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고려대학원까지 나오셨는데 잘 나가는 사역가였어요. 그래서 고려대학원 그 호우회라고 있잖아요, 동문. 거기서 별명을 붙이기를 아이디어 뱅크, 컴퓨터, 조폐기, 돈을 막 찍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아이디어가 좋으시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무슨 뭐라 그러죠? 고무 찬양, 그쵸? 이런 어떤 회합, 그 다음 지령을 받아서, 공작금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 저는 이제 수만 페이지를 수도 없이 읽었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또 변호인과 논의하고, 유족들과 논의하고, 또 동지들한테 민주시민 탄원서 받고, 국가기관에 진정서 내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100만 페이지 이상을 읽거나 쓰거나 공유하거나 하면서 8년간 재심과 재심 6년, 국가배상까지 8년의 송사 끝에 이제 최근 작년 11월 28일 날 국가배상이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되는, 원래는 재심은 검찰이 매뉴얼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인지 뭐지만은 이번 국가배상은 매뉴얼 상고를 안 해서 2심에서 끝났어요. 작년 12월 28일.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이제야 모든 재판이 끝난 거예요. 이제 종결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55년, 빠른 54년. 누나가 이제 그 남편 매형이 부산 사람이에요. 그냥 소위 말하는 보수, 뭐 우익, 그러니까 간첩의 딸이잖아요. 또 맏며느리니까 길을 못 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법정에서도 우리가 암기 발언을 하고 4명이 다 그리고 검찰이 어쨌든 17년 살고 나왔잖아요. 감형이 돼서. 근데 재심이 개시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개시가 되려면 위법이 인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증거를 수집해서 위법이 인정이 돼서 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17년 받았으니까 아무리 검찰도 10년이라든가 좀 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올려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냥 우리가 바로 반박하니까 선고날 재판에 선고를 못하고 변호인 의견서처럼 재심해서 무기징역 구형은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발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하고는 다르구나 했는데 그래놓고 선고를 4번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헌정사상 드문 일이에요. 5번 만에 선고가 됐는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믿었다가 재판부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장애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등법원과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서 우리는 56차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시위죠. 법으로 돼 있는 그거를 계속 56자 유족 동지 번갈아가면서 순환 시위로 계속 한 거예요. 우중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재판날 그 최봉희 재판장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서 봤다. 거의 매일 하시던데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하셔도 된다. 건강이 걱정된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법정에서. 그 정도로 우리는 장렬하게 했어요. 목숨 걸. 이번에 지금 강을성 선생이 사형 집행된 분이에요. 39살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을 했잖아요. 무죄 판결됐을 때. 그때 그 잘못된 판단을 한 그 검찰이라든가 재판부라든가 누가 책임질 거냐. 뭐 다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족 중에 큰딸이 강진옥인데 저랑 가해를 같이 했던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집안을 원망해요. 물론 우리가 재심 진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꽃다발 들고 와서 방청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인터뷰할 때 꽃다발을 증조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왜 일단 2등인 박근혜 선생이 무죄가 나오면 95%가 범죄 사실이 연계됐으니까 무조건 어제 나오니까 협력을 했지만 이 밑에 딸려 있는 게 우리 아버지는 박근혜 선생을 좋아하고 따라왔을 뿐인데 박근혜 선생은 살고 토니 운동가 소리까지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2년 만에 그냥 형장이 이설됐다.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그 진술서 안에 보면 박근혜한테 속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 문제로 이제 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조작 사건인 걸 인정하지 않냐? 그럼 조작 사건인데 그 허위자백 받을 속았다 이런 걸 믿으면 이게 프레임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한이 맺혀가지고 당연하죠. 그 강을성 선생뿐만 아니라 김태열 선생도 상 집회인데 또 거기도 큰 아들이 김정호인데요. 가수 말고 김정호인데 저랑 또 동갑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 사형 집행되고 비관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또 비관 자살하거든요. 뭐 상징적으로 윤석열은 이제 사형 구형했듯이 집행은 안 하지만 이제 그 제도는 아직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동지들이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 소감을 일단 말해볼게요. 제가 이제 김태열 선생의 부인은 사형이 집행돼서 찾아가라. 연락이 와서 갔더니 관이 아니라 자루에 주더래요. 쌀자루한테 자루에.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언제 죽겠구나. 해서 제가 중학교 동창 이강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공중전화 펑펑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죽는 줄 알고. 지금 생각해보면 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강원선 선생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집안 장남까지 또 비관 자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말하는 말도 못하는 만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 판단은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형은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윤석열 같이 이런 이제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상징적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고 사형을 판결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은 하면 안 된다. 약간 모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예. South Korea's controversial capital punishment is in the spotlight as prosecutors seek the death penalty for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on insurrection charges over his martial law declaration back in December 2024. While courts continue to hand down death sentences, the country has not carried out a single execution since 1997. CNA's senior correspondent Lim Yun-suk tells us more. Park Chung-son was once a top student who dreamt of becoming president. His life fell apart in 1974 when his father, Park Ki-rae, was arrested on charges of anti-state activities and sentenced to death a year later. 지구가 거꾸로 뒤집히는 충격. 그렇게 저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전을가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뭐 정규 1등하고 또 웅변대 정부대 입사해서 KBS-TV에 출연하고 구속이 되니까 갑자기 간첩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빨갱이 아들이 돼서. The label followed the family in South Korea unde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s authoritarian rule. 중학교부터 저는 거의 뭐 살인구타를 당한 적이 많아요.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한 겨울에 발이 얼어가지고 동동 굴리면서 기다렸던 기억들이 나고요. 우리는 9년 동안 항상 면회 갈 때마다 초상집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In 1983, the sentence was reduced to life imprisonment. Park Ki-rae was paroled in 1991 after 17 years in prison. He died in 2012. In 2023, decades later, a court declared him innocent, ruling that his confession had been obtained through torture. It eventually awarded the family about 1.33 billion won, or more than $920,000 in compensation. Two other men in the same case were executed. 이게 보상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보상금 가지고 재판장이 사과 위로를 했지만 어떤 이제 제도적으로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기릴 수 있는 대를 이어서 뭐 트라우마가 3대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형제들도 좀 아직 트라우마에서 못 보잖아요. About 57 inmates remain on death row. Executions have stopped for decades, but the death penalty remains in place. 법하고 여질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하나는 법은 그대로 두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법을 고치는 것, 즉 사형제도 폐지하는 것. But public opinion is divided. 사형당할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 집행돼갖고 잘못해서 죽었다가 그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좀 강력하게 한번 해서 본보기가 필요하지 않나. Surveys suggest more than 60% of South Koreans support capital punishment, mainly over fears of violent crime. 가석방이 제한되는 그러한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나마 이런 법과 현실을 좀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Human rights groups warn the death penalty carries the risk of irreversible error, pointing to Park's case. 말도 못하는 만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 판단은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형은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윤석열 같이 이런 이제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상징적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고 사형을 판결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은 하면 안 된다. 약간 모순인지 모르겠지만. South Korea now stands between two realities, with a punishment on paper that the country has not carried out for nearly 3 decades. With prosecutors demanding the death penalty for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capital punishment is again at the center of national attention. Whatever the court decides on Thursday, families like Park's show how a single verdict can shape generations. Lim Yun-suk, CNA, Seoul.